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59일째 상황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어제 일요일 오전이었으니까 이제 현지로서는 이제 토요일 밤이었는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는 무관하다라고 했지만 협상 교착 시점이라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총격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도 이란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2월 28일 날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그때 당시에 하메네이를 포함해가지고 48명이 폭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총기범이 들어가서 이제 만일에 산탄총을 마음대로 난사를 했다라고 하면 거의 3, 40명 이상이 이렇게 굉장히 부상을 입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사망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거의 비슷한 상황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것이 이란이 이렇게 조작한 거 아닌가, 이란에서 뒤에서 이렇게 조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그것이 이제 SNS에 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좀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한테 이제 한 20불 그러니까 25불. 25불인가요? 그 예.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네. 노킹스 그거 시위할 때 그때 이제 몇 번 이렇게 참석한 그런 경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굳이 얘기한다고 그러면 트럼프하고는 조금 이제 사이가 벌어진 그런 인물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란하고는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것 중에서 이렇게 성명서도 이렇게 사건 일으키기 전에 10분 전에 자기 가족한테 보내지 않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아동성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강간범, 그리고 이제 반역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 문제가 여기에 개입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이제 소영웅주의 또는 외로운 늑대 그런 형태의 심리적으로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인원이 저지른 범죄이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수사 당국에서는 이제 단독 범행 가능성에 이제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데, 예,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걸 이란과 직접 연결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 수사 당국에서도 나오는 것이 이게 오히려 그 미국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어떤 그냥 그 석사까지 어떻게 기계공학을 학사를 공부를 하고 컴퓨터공학을 이렇게 공부했던 어떻게 보면 그 전형적인 엘리트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만이 이렇게 쌓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밝힌 성명서대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앱스타인 파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아성애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지금 좀 소영웅주의가 이렇게 돼서 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근데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란과의 전쟁이 이렇게 늘어지는 상황에서 전쟁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갈등들이 좀 점증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사회가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을 그렇죠. 계속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나 불만들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과 완전히 무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 개인과 이란의 연계는 좀 관계성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만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촉발해서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쌓였던 그런 감정들이 이제 폭발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이란과 연계돼서 이런 거 했다라는 거는 아직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는 게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분들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느닷없는 총성의 아수라장이 된 이 백악관 만찬장, 이날 참석했던 여러 인물들의 행동도 눈길을 좀 끌었는데요. 이 현장이 기자 만찬이었던 만큼 다양한 기자들이 많았고 다양한 영상들도 SNS에 소개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워싱턴 DC의 힐튼 호텔에서 열렸는데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행사장의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자의 설명을 듣고 있던 그 순간 총성이 울리고 고개를 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놀란 얼굴로 무슨 일인지 묻는 듯한 멜라니아 여사의 얼굴에 화면이 잡히죠. 자리에 앉아있던 벤스 부통령은 이렇게 옷깃을 붙들린 채 이끌려 행사장을 피했고 헤그세스 장관도 굳은 표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부축하며 현장을 떠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모습도 화면에 잡혔고요. 반면 자리에서 다소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캐시 파텔 FBI 국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눈길을 끄는 장면들도 포착이 됐는데요.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인증샷을 찍는 이들, 또 테이블에 와인병을 여러 개 주워 담고 있는 여성의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테이블 밑에 몸을 숙이거나 대피하는 와중인데요. 태연하게 이렇게 샐러드를 음미하는 남성의 모습이 SNS상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샐러드맨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 남자,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허리가 좋지 않아서 바닥에 엎드릴 수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한 31살의 용의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는데요. 비밀 경호국 요원 한 명이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았지만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네. 총격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정말 많은 장면들이 포착이 네.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대피하는 모습도 있었고, 이런 난리통에 또 샐러드를 먹거나 또 와인 챙기는 장면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이 장면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이제 모시고 나가야 되는 것이 경우의 원칙이죠. 예. 그런데 오히려 부통령을 먼저 모시고 나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후에도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경호국 요원들이 잘했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긴 했지만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도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지금 저기 방송에서 의도적으로 저기에서 소란스러움이 빠졌는지 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기에 저렇게 소란스러울 것 같은데 예. 소란스러움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음이 안 나온다고요? 네. 소리가? 소란스러움이 지금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런 그 영상을 오늘 하루 종일 통해서 보면 한 대여섯 번, 뭐 10번 정도는 본 것 같은데 네. 저게 이제 의도적으로 각 방송사에서 일부러 빼고 이렇게 내보냈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미국 현지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현지 방송에서 그래서 네. 그만큼 사람들한테 불안을 주기 싫어서 이렇게 언론사에서 굉장히 의도된 그런 그러니까 행동을 현장음을 좀 무음 처리하고. 그렇죠. 무음 네.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언론사가 해야 할 일이 저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고요.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기서 뭐 샐러드 먹는 것도 있고 와인 챙기는 사람도 네. 있지만 그보다는 탕탕 그렇게 소리 났을 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부통령이 먼저 빠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할 때도 사실상 그 식탁을 유심히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별로 미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의자 밑에 저기 테이블 밑에 이렇게 몸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저걸 보면서 무감각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무슨 뭐 문제가 없었으려니라고 생각도 하긴 했겠지만 오히려 저기 이제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이제 언론인들이고 언론과 관련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비교적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소란스럽다라기보다는 차분하게 행동을 했고 그런 차분함을 또 언론사에서 잘 편집을 해서 이렇게 내보낸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렇게 내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어제, 그러니까 우리 네. 시간은 이제 어제 아침이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그 홍상희 특파원도 저 현장에 있었고, 네.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다 이제 드레스 코드로 이제 입고 갔었잖아요. 네. 그 상태로 이제 저기서 이제 직접 방송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되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백악관 기자단 출입 기자단 그 만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나자마자 다 직업 정신을 발휘해서 거기 드레스 코드 입고 갔는데 곧바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모습도 그렇고 그냥 와인을 쓸어 담는 모습도 그렇고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는 대통령, 강요, 언론, 기업인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좀 인텔리층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왔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폭력이 일어난 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상황인데 그런 것들도 다 밈화되고 이렇게 온라인 소비 대상이 되는 네. 상태가 뭐 그냥 이게 꼭 뭐 미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게 뭐 모든 것들이 다 소비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밈화되는 지금 우리네 세태를 좀 보여주는 그런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네. 다양한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해프닝이라보다는 좀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뭐 샐러드 먹는 장면이라던가 뭐 와인병 챙기는 장면은 좀 블랙 코미디 영화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 저분들이 그냥 사람들 아니고 그 백악관 만찬에 초청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신 기자라든지 내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인들이라든지 예. 좀 약간 사회에서 지도층 계열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인간구상은 다 거의 비슷하구나라는 게 보여준 그런 상황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코트도 이제 밍크 코트로 이제 묘사가 됐던데 모든 기사들에서 그러니까 밍크 코트를 입고 참석은 했지만 어쨌든 저게 그러니까 그 행사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식사를 그렇죠.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예. 상황. 그래서 와인도 이제 못 마시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와인들이 이제 막 챙기는 인간 공식- 군상으로 지금 보셨습니다. 그렇죠. 공식 행사는 8시에 네. 시작이 됐을 걸로 보고요. 저녁 8시. 그리고 이제 뭐 국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샐러드가 막 나왔을 때예요. 네, 네. 그리고 샐러드 나와서 먹고 이렇게 치우고 그다음 음식이 이제 나오려고 준비하고 메인 요리가 있는 안 나온 상황. 그렇죠.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요리가 통상은 이제 저 정도 되면은 10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마 저기에서 뭐 와인 같은 거, 예. 와인 같은 경우는 따지도 않은 것들도 이제 있을 거고 그러는 건데 저 그러니까 트럼프 여자분 대통령도 이제 저거를 만찬을 계속 진행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저게 행사 진행하는 측에서 말렸다. 이제 그 정도로 행사 초반이라 그냥 그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대단한 사람이죠. 저 총격 사건이 났는데 그걸 가지고 행사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2024년도 7월달, 2024년도 9월달 두 번에 걸쳐서 암살 위기를 모면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그런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활용을 잘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제 그런 기회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은 아마 본인은 했을 거고요.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에 이렇게 총격 사건을 일으킨 총격범의 나이는 31살이었고 이름은 콜 토마스 앨런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치밀하게 준비한 이 선언문 내용을 좀 보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걸로 봐야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특히 뭐 소아 성애자, 강간범, 반역자 이런 단어들도 등장하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걸 다 그 뭐 매니페스토 이 선언문을 뭐 미리 다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보내고 그다음에 총도 다 준비해 있고 이게 호텔을 며칠 전에 이렇게 예약을 해서 들어가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그냥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이게 그 계획된 범죄, 그 확신범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선언문을 이렇게 보면 조금 김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해 주셨지만 소영웅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런 대의, 물론 어떠한 테러 행위도 대의로서 뭔가 포장이 될 수는 없지만 이거 자체가 조금 좀 조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그렇게 그 칼텍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 공대면 그래도 명문대학교인데 거기에 출신의 그런 분의 사고 방식이 맞나 할 정도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정신병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게 사실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네. 어찌 됐건 지금 뭐 우선순위는 고위직부터 근데 왜 트럼프 앱스타인 오히려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됐으면 앱스타인 파일에 나온 그 사람을 갖고 명단을 해서 죽여야지 왜 갑자기 고위 네. 관료부터 죽이겠다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그 논리적 모순도 있고 예. 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냥 좀 약간 과대망상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그 단순 난동이나 충동 범죄는 아니지만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악하고 좀 약간 정신병이 있는 사람의 그 행동이 아니었나 저는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총기를 가지고 저 현장에서 직접 총을 난사를 하려고 했던 점을 보면 진짜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일단 이런 내용들이 이 앨런의 그 선언문 내용이 CBS 진행자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이게 쭉 나왔거든요. 뭐 소아 성애자, 강간범 이런 내용들을 쭉 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본인을 겨냥한 건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굉장히 기분을 나빠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도 또 총격범 저렇게 돌진해서 가는 영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프로포폴이 이를 영입해야 된다. 농담을 네. 또 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심리, 속내는 어땠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전략을 매드맨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뒤에 전략은 빼고 매드맨이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그 매드맨을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광인, 그건 한자어니까 더 이제 쉬운 말로는 이제 미치광이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성품을 지니신 분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도 많이 하고 또 말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의 그런 그 어떤 정신 세계를 우리가 따라가기가 좀 힘들 거예요. 예. 대신에 이제 CBS 기자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화가 좀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마치 자신을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소아성애자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기자는 이제 사실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거죠. 앱스타인 파일과 관련돼서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사실상 뭐라고 할까요? 그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고 이제 이런 표현들을 가끔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끈을 이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번 총격 사건으로 그 45년 전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도 재소환됐습니다. 네. 이 총격 사건이 발생했던 같은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레이건 대통령의 행사장 밖으로 나와서 차를 타려는 순간 갑자기 총소리와 함께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죠. 1981년 3월 30일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 당시 모습인데요. 이 공교롭게도 이 45년 전 이 사건이 벌어진 곳도 이번 만찬장 총격전이 발생한 워싱턴 힐튼 호텔이었습니다. 이 검색대를 돌진해서 통과한 총격범은 내가 만약 이란 요원이었다면 M2 기관총을 들고 왔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라면서 이 허술한 보안 체계를 비꼬았는데요. 이 외부 시설 보안 문제가 거론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이 법원이 제동을 건 6천억 원 비용의 백악관 연회장 건립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I think it'll be the greatest ballroom anywhere in the world. It's its highest level. This is why we have to have all of the attributes of what we're planning at the White House. It's drone proof, it's bulletproof glass. We need the ballroom. 그러니까 레이건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 사건, 뭐 요 내용도 이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45년 전이지만. 그런데 이번 사건하고 같은 장소였다. 이걸 매칭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같은 장소였습니다. 예, 알고 같은 보면. 장소였는데요. 사실상 그게 이제 백악관에서 제일 가까운 호텔이 힐튼 호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주로 행사들을 많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 되게 됐는데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봐서는 이제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이게 앨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보안 문제 일이지만,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면은 이 앨런이 제대로 이제 그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투숙해서 그냥 청을 그 복도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뛰어가서 이렇게 쏠 게 아니라 지난번 45년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차에서 여기 출입문까지 9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주 짧은 거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렇게 그 총을 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저격범도 이제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예. 지하 2층에서 거기를 다 보안 검색돼 있고 그러는데 물론 네. 이제 자기는 많이 이것 가지고 얘기를 했죠. 뭐 CCTV도 있고 청청마다 이렇게 예. 경호 요원들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시간대도 그렇고 왜 이런 시간대를 이렇게 택했을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백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MIT만큼이나 좋은 것이 칼텍인데 그 칼텍까지 나와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또 캘리포니아 자기가 공대. 네. 게임도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왜 이 정도밖에 머리가 안 돌아갔을까? 아니 절대로 성공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지만 참으로 허술하게 짝이 없는 그런 테러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특히 이번 사건 충격범도요. 기관총을 들고 가도 될 뻔했다 하면서 이 경우가 좀 허술했다는 부분을 짚기도 했었고 네. 호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들고 탐지기 하나만 통과하면 대통령을 바로 마주칠 수 있는 동선이었단 말이죠. 확실히 네. 경우가 허술했다는 비판은 아무리 미국이어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하 행사장까지 제재 없이 총기를 들고 이렇게 갈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김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총격이 났는데 원래 그 의전이 다 있어서 대통령을 먼저 보호해야 되는데 부통령을 먼저 뺐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예. 보면 그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는 대대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차단은 실패한 건데 그래도 사후 대응은 훌륭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위 인사들을 전원 대피시켰고 일단은 그다음에 용의자가 어찌 됐건 그 목표물에 가기 전에 이렇게 다 사전에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그 제압이 됐으니까 경호 인력의 대응 자체는 상당히 기민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전 차단은 실패한 거기 때문에 보안 취약성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는 아마 있고 아마 저기서 인사도 저기 책임져야 되는 분들은 이제 인사 조치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에 이제 그 발언도 들으셨습니다만은 백악관 안에 이제 연회장을 추진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게 이제 한 6천억 원 정도 이제 드는 모양인데 네. 법원이 그걸 이제 제동을 걸어가지고 못 하고 있던 상황인데 네. 이거 봐라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이거 다시 이제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하는데 그냥 오히려 그 어찌됐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분리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 백악관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공간이고 그렇게 함부로 중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그게 아무리 기부를 받아서 한다래도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 유물을 함부로 그렇게 바꾸거나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판단을 했으면 예. 그걸 또 받아들이는 것이 대통령의 품격인데 이런 사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트럼프 예. 대통령답구나.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뭐 그런 그 돌파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위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또 기회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트럼프답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그 사건 아닐까. 그냥 어쨌든 해석해야 할까.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론을 얻고 고발은 이제 필요하다. 약간 요게 이제 또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을 잘 네. 캐치해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24년 유세장 총격 이후에도 바로 주먹 들고 싸우자 하면서 이 지지층 결집 효과를 얻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일단 뭐 연회장은 차치하고 이란 전쟁 때문에 계속 나빠졌던 여론은 좀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예, 좀 반전시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2024년도 그 펜실베니아 버틀러 유세 때도 제가 그때 총격 사건이 있을 때도 그때 이제 이렇게 방송국에 나가서 며칠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하고 네네. 해설하고 했던 기억도 나고요. 9월달에 말하라고 그 골프장에서 예.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나와서 설명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특히 펜실베니아의 그 버틀러 지금 여기에 저 유세 장면이죠. 때, 네. 예, 저 유세 때 귀를 저기 스치는 지금 충격. 귀를 스쳤고 거기서 이제 저기 트럼프 지지자들 한 명은 죽고 두 명은 이제 중상을 입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예.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를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파이터 했잖아요. 그래서 저 때만 하더라도 7월 달이니까 선거까지 이제 불과 3달밖에 안 남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해리스가 이길 거냐, 트럼프가 이길 거냐, 저게 한참 논쟁이 됐을 때, 그랬죠. 그때 저 사건을 보고 선거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이제 말하라고 해서 또 한 번 사건이 나니까 완전히 선거는 끝났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결과도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기회를 굉장히 이런 사건을 자신의 그 정치적인 기회로 이렇게 활용하는 탁월한 능력이 또 있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도 이제 이 백악관 건립 문제, 백악관의 그 이스트 윙이죠. 그쪽에 이제 지금 부인이 거주하는 그쪽으로 지금 연회장을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짓는 거에 대해서 연미복을 입은 채로 사건 나서 2시간 만에 연미복을 입은 채로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일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집토끼들이 굉장히 단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떨어진 자신의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다행인 그런 그렇죠.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 이번 사건을 딱 마주한 사람들의 그런 여론이 네. 비슷하게 이제 흐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혹시 자작극 아니야? 이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 여론들이 또 흘러나옵니다. 조금씩. 네, 근데 네. 저는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미국 그 정치가 극단화돼 있고 분열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암살을 당할 뻔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 그 여야 막론하고 여야 지지층도 막론하고 다 같이 좀 단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얼만큼 그 서로에 대한 분노가 있으니까 저거 자작극 아니야, 쇼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딱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예. 근데 그게 자작극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수사 당국이 수사를 뭐 그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할수록 다 그러니까 일일이 사실관계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작극인 것은 당연히 아니고 지금 밝혀지는 대로 그냥 외로운 늑대, 그러니까 조금 그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조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의 그 선언문이나 이런 거를 보면 정신적으로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 네. 벌인 테러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정치가 지금 얼만큼 분열적이고 서로를 적대화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만찬이 이렇게 몇 시간 전에 레빗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누가 물어보고 그러니까 아유, 네. 오늘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냐 그러니까 레빗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해, 샷 파이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샷 파이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샷 파이어는 이제 총격이 있을 거다. 사격 개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특히 러시아에서 네. 그래 그 몇 시간 전에 레빗 네. 대변인이 사격 개시한다는 말이 있었다. 근데 레빗 그러면 대변인의 그때 의미는 그게 이제 폭탄 발언 같은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였는데. 이게 이제 속으로는 샷파이어라고 하는 것이 촌철살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봐서는 1기 때 4년 동안에도 한 번도 참석 안 했고 작년에도 참석 안 했고 올해 처음으로 참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뭔가 좀 이제 정말 촌철살인 같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을 네. 거고 또 거기에 참석했던 그런 기자들도 그런 촌철살인 같은 질문들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이제 이게 샷파이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걸 이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갖다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정말 이게 사격 개시한다고 그랬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또 이게 그렇군요. 또 음모론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격 사건으로 잠시 이란 전쟁에 쏠렸던 이 시선들이 잠시 백악관으로 또 넘어갔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기대를 모았던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죠.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Well, they really are good. But, you know, it's a 17, 18-hour flight, you know, and by the time they get there, it's hours and hours and hours of flying. And I said, we're not doing this anymore. We have all the cards. If they want to talk, they can come to us or they can call us. You know, there is a telephone. باعث شد که مذاکرات دور قبلی علیرغم پیشرفت‌هایی که صورت گرفته بود ولی نتونه به اهداف خودش برسه، زیاده‌خواهی‌هایی که انجام دادن و رویکردهای غلطی که اتخاذ کردن.
네, 이렇게 원하면 직접 와라 아니면은 전화해라 하는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이 보여준 지나친 탐욕,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라고 하는 이란. 대화의 격이 좀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낮추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대화 제안을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뭐 대화의 유연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이게 그냥 정치적으로 책임을 이란한테 넘기는 거죠.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니네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우리는 전화 한 통이면 다 이렇게 달 정도로 다 모든 것들이 준비돼 있는데 니네들이 지금 분열돼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해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게 유연성을 보여줬다라기보다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 저기 아락치 그 외무부 장관도 얘기하듯이 좀 네. 약간 조롱의 언설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는 다 됐고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뭘 굳이 17시간에서 가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전에 이렇게 그 상대방을 흔드는 그런 하나의 수사 정도로 이렇게 저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그 새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란이 이제 새로운 협상안을 제안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고 미국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인즉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개방을 하고 종전 선언 끝난 다음에 핵 문제는 그 다음에 논의를 하자 그런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란은 이제 부인을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란이 부인을 했어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아, 그게 그래요? 왜곡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악시오스에서 파키스탄 언론에서 나온 건지 악시오스에서 나온 건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2단계 해법으로 이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일단 이제 봉쇄를 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핵 문제는 종전 선언을 하고 그리고 핵 문제는 이제 뒤에서 다루자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막 속보 뜨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이란을 공습한 저 결정적인 이유가 원인이 바로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건데 전쟁의 목적 자체를 없애는 거냐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핵 문제가 없이 무슨 합의를 하자고 그러고 협상을 하자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란 스스로가 뭐 부인을 한 것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부인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전달을 한 것이다. 예. 절대 안 되는 것. 예. 이걸 이제 전달을 했다. 핵 논의 자체는 이제 불가하다. 예. 불가하다는 거지. 악시오스의 보도가 초점이 틀렸다. 예. 그걸 네. 나중에 이제 하자고 그 악시오스는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그게 아니다. 우리는 아예 그 얘기는 우리는 안 할 거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그것은 2단계를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예 핵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라그치 장관이 그 뜻을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읊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하고는 합의는 뭐라고 할까요? 협상은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선 개방 후 협상 이 카드를 이란이 꺼낸 걸 보면 오히려 시간이 이란의 편인 줄 알았는데 그만큼 이란이 좀 호르무즈 개방이 급한 상황인가 이렇게도 좀 읽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찌됐건 이란은 지금 협상을 재개를 해서 자기네들 갖고 있는 그 지렛대를 바탕으로 경제적 유인을 받아야지 생존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 협상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 유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단 중재국 파키스탄은 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던데요. 지금 양측에서 조금 양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안,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란이 원하는 안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핵 관련한 것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려고 갖고 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핵 관련해서 어느 부분까지 동결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처음에 나왔던 안이 제일 좋았던 안이었거든요. 동결이라고 하는 그 기본 골자로 그게 5년이든 20년이든 대화를 나누죠. 그래야지 서로 챙겨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란 입장도 자기네들이 말하는 핵 주권을 지키면서 상징적인 핵 주권을 지키려면 동결이라고 하는 그 장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중간 단계로. 중간 단계로. 그런데 이제
지금 점점점 저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또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충돌을 하고 통제권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서 이 것들이 점점 더 뭐 이란 측만 강경하게 된 게 아니라 미국 측도 되게 강경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 미국도 동결에 얘기해서 동결 관련해서 1차 협상들 보면 그 네.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20년 얘기했다고. 20년 얘기하고 다 그러는데 지금 그건 온데간데 없고 지금 다 양측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더 강경한 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이란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차 협상에서 거의 그 고위급 회담이 만들어졌던 그때 그 정도로 다시 돌아가야지 뭔가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다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때 나와서 이제 그것들을 좀 나눠서 이제 부분별로 그 스몰 딜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걸로 좀 연장해야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양측이 너무 거기 선보다도 더 그러니까 이란은 핵 관련한 건 얘기하지 말아라. 미국은 동결이고 뭐고 다 핵 포기가 먼저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양측이 다시 한번 조금 그 뜨거움을 좀 줄이고 1차 회담에서 나왔던 얘기 정도에서부터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양보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뭐 이야기가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양측이 지금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거는 치킨 게임밖에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이 망해서 뒤로 자빠질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게 그 어떤 국면으로 이렇게 갈지 저도 지금 감이 잘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라그치 장관이 러시아 갔다잖아요. 러시아에 가가지고 이제 푸틴 대통령 이제 만났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러시아 가기 전에 협상단이 일부가 테헤란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진짜 아주 좋은 안을 다시 제시하나 보다 했더니 분위기가 더 험악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백 교수하고 둘이서 바깥에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퍼즐이 안 맞춰져요. 왜냐면 아라그치가 저기 파키스탄을 갔잖아요. 파키스탄을 가고 이 사람은 오만을 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 같이 저기 수행했던 사람은 다시 이란으로 왔다가 다시 또 돌아갔잖아요. 왜 왔다가 돌아갔을까요?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파키스탄에서 어떤 안을 냈을 거고 그 안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받은 안이겠죠. 그걸 가지고 야 이게 아닌 게 비하하고 다시 이제 이 그 수행원들이 이란으로 가서 이게 지금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아마 훈령을 받으러 갔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훈령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게 이란에서는 좀 다르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2단계로 가자. 그러면은 핵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퍼즐을 맞추다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서로 뭐 이 정도로 하자라고 이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아라그치가 러시아로 갔잖아요. 푸틴 대통령 만났을 텐데 푸틴 대통령한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게 뭐 한 2가지 정도는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기 핵명수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핵 이게 안 된다고 하니 핵 문제는 포기 못 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 그 얘기를 아마 했을 거고요. 2번째는 혹시 그렇게 돼가지고 전쟁이 혹시 재개가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당신 나라에 그렇게 단추를 했었죠. 이렇게 저기 군사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게 있으니 그거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한테 이렇게 샤헤드 이거 니들 모방 생산했던 거 계란 1, 계란 2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좀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군사 정부도 너 주지 말고 계속해서 실시간대로 좀 정부를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소식은 이제 조금 있으면 그렇죠. 러시아를 통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 거냐 안 걸 거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뭐 몇 시간 지나면은 뭐 전화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또 중재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또 협상에 어떤 변수들을 불러올지 또 이어지는 소식들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